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이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이 나올지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MLE와 MAP의 차이점을 잠시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MAP를 더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선형회귀를 공부하면서 했던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형회귀는 예측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빨간 선을 찾아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y는 wx에서 w를 추정해서 새로운 x값에 대한 y 핵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던 거죠. w를 추정하기 위해서 MSE를 사용했고요. 확률적 가정으로 MSE가 과연 합리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 우도 추정법을 공부했습니다. 가능도요. 최대 우도 추정법에 대한 공부를 위해 제주도 옆 우도섬에 대한 예시로 이항 분포 모델에서 최대 우도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형회귀 모델의 예측값에 오류값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최대 우도 추정법을 사용해서 MSE가 확률적 모델로도 우리의 선형회귀 모델을 찾는데 적절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서도 W를 추정해야 합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특성상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값이 크면 1에 가까워지고 작으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x가 wx에 의해 선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하면은 wx를 크게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얘가 크면은 음수수니까 얘가 0이 되고 시그모이드 함수가 1이 되는 효과가 있죠. 로지스틱 함수의 값을 0이나 1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은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는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초 공부부터 자세히 하겠습니다. 결합 확률 분포를 공부할 건데요. 자, MAP는 베이지안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베이지안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MLE가 왜 빈도주의 관점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베이지안 관점을 미리 공부했었죠. 이제 베이지안 관점인 MAP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베이지 정리를 기초부터 공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MAP는 사후 확률을 최대로 하는 값을 구하는 건데 사후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지 정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합 확률 분포와 주변 확률 분포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결합 확률 분포 하겠습니다. 랜덤 베어리어블 XY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의 원소를 숫자로 바꾸어주는 함수라고 했죠. 동전에 앞면 뒷면이 있을 때 앞면을 1로 바꾸고 뒷면을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공정한 동전에 대해 두 개의 확률 변수 XY라고 해봅시다. 둘 다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두 개의 동전이 다 앞면에 나오는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겠죠. 0.25입니다. 앞면, 앞면. 앞면, 뒷면 0.25, 뒷면, 앞면 0.25, 뒷면 역시도 0.25죠. 그런데 한 면이 앞면만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요 대각선을 뒤에 더해서 앞면, 뒷면, 앞면이 나오는 사건으로 두 개를 더해서 0.5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확률을 더하면 당연히 1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요. 좀 더 어렵게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다 1이 되는 부분을 어렵게 쓰면은 이렇게 되고 모든 확률 변수의 합은 1이 되는 겁니다. 각 확률 변수의 모든 범위에 대해 더한 겁니다. x가 앞면일 때 y가 완면 뒷면의 확률을 더하고 x가 뒷면일 때 y가 앞면 뒷면의 확률을 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확률 변수 xy가 연속형이라면요.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xy 범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1이 됩니다. 결합 확률 분포에서 핵심은 두 확률 변수 xy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전 두 개 중 하나는 앞면, 또 다른 하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게 결국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거죠. pxy는 두 확률 변수가 동시에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결합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린 동전의 예시는 이산형이니까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연속형이라면 표로 나타내기 힘들겠죠. 네, 연속형이면 보통 PDF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PDF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때는 확률 변수 XY의 PDF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하게 되죠. 자, 주변 확률 분포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두 개의 동전입니다. 우리 앞장에서 결합 질량 함수 F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결합 확률 함수가 F였으니까 주변 확률 함수는 G와 H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H, Y입니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때는 Y에 대해서 모두 더한다는 거죠. 즉 확률 변수 X가 X1, 자, 앞면일 확률은요, Y가 앞면이던 뒷면이던 두 확률을 모두 더해서 0.5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동전인 Y가 앞면일 확률은 X가 완면이던 뒷면이던 더해서 0.5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알 수 있는데 결합 확률 분포에서부터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G of X, 즉 X에 대한 주변 확률 함수는 Y 값에 대응하는 X의 모든 값에 대한 확률을 더해준 것이다. 이 동전의 예에서는 X가 앞면일 확률은 Y가 앞면일 때, 뒷면일 때 X가 앞면이 나왔을 확률을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Y에 대한 주변 확률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변에 확률이 생기죠. 그래서 주변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두 확률 변수의 결합 밀도 함수를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를 다른 확률 변수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Y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위에서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 모든 Y 값에 더해서 구한 거랑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간단한 예제니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바로 독립입니다. 이 동전을 던지는 예제는 독립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두 개 던질 때 어떻죠? 확률 변수 X가 앞면일 때 Y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절대 아니죠. 1번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고 2번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두 개의 사건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PXY가 PX 곱하기 PY라는 겁니다. X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X가 일어나고 Y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랑 같다는 말이죠. 그냥 별도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뭘까요? 네, 독립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 독립이 아니면 두 개의 사건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독립은 X 확률 변수의 정보가 Y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독립이 아니다, 즉 디펜던트하다는 건 X의 정보가 Y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변 확률 분포와 독립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않고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드리고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1번 X에 대한 주변 확률 분포를 구해볼게요. 자, 3개를 더하면은 0.16입니다. 3개를 더하면은 0.17입니다. 쭉쭉쭉 나가겠고요. 요거를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Y1에 대해서 주변 확률을 구하면요. 다 더하면은 0.16이고요. 쭉쭉쭉 하고 요 3개를 더한 게 1이 나오겠죠. 자, 1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리고 PX, PY가 독립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풀까요? PX, Y가 PX, PY랑 같다면 독립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PX의 X1, Y의 Y1이 0.01이죠. 그리고 PX가 X1인 확률은 이 값 0.16이고요. PY가 Y1인 확률은 이 값 0.26이죠. 자, 두 개를 곱한 거와 이거와 같을까요?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독립이 아닌 겁니다. 네,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예제와 설명은 확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계를 공부하기 위한 정도이니 리마인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시는 중이라면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다른 유튜브나 자료를 더 보시고 문제도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